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제133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분 명상 혹은 가능하시면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맞아서 두 번째 토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그 마음 공부 또 이거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음 교육이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마음 공부, 마음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그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는 시기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노동도 대체할 수 있는 AI가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발전하는 시기에 인간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을 할 때가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 외적인 물질적인 성장과 함께 편해진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불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편안함과 불편함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변화할 때 우리 내면이 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바깥이 어찌 보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만 우리 내면은 오히려 불편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고 고통 감내력이 낮아져서 오히려 생활 속에서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의 지구에 온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내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 교육을, 마음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가야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의 입장에서 뭐 바라건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더 희망한다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구인 모두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다.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요즘 공부하는, 물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집단 공부 체제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100여 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인류는 집단 공부 체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유치원도 가고 적어도 초등학교부터는 국가가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가를 또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 교육을 통해서 이 의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부에 마음 공부가 포함돼야 한다는 마음 교육의 강조점, 그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출발하는 첫 번째 토요 마음 공부 시간에 마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가 강조해야 할 어떤 덕목으로, 물론 이 마음 공부에서 이 마음 지식 하나하나 우리 생활 속에서 대조해 봐야죠. 그래서 내 삶에서 동기 상태 이론, 그래, 내 동기가 없으면, 욕구가 없으면 웰빙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구나. 올바래.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가. 구성주의. 늘 대조해, 삶 속에서 대조해 봐야죠. 구성주의. 내 경험은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그 점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죠.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근데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작업 기억의 그 작은 작업 기억에 희생자가 되지 말자. 내가 지금 정보 처리 용량 제한 속에서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구나. 벗어나자. 마음사 이론. 그래. 나는 여러 나들로 되어 있지.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 나는 어떤 나를 키우고 있지. 내 마음만, 내 마음 사회만, 내 마음만 사회가 아니라 너의 마음도 사회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직장 상사, 부하, 동료들,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들도 여러 나들로 되어 있지. 그것을 늘 생활 속에서 잊지 않는 거. 그다음에 마음 기술로서
우리가 쉰다 명상, 쉬는 기술, 본다 마음챙김, 보는 기술, 또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의 기술을 양성하는 거지요. 이 중에서 올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쉬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은 아니죠. 잘 쓸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전체 그림을 보면 19번 부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쓴다의 이제 긍정 심리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사용하는 묵묵히 생각하는 이 숙고죠. 이 숙고를 하는 우리 생각을 멈추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웰빙인지라든지 또 감사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등등 또 수용의 외라든지 혹은 몰발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그 자비입니다. 자비. 여기 자비에는 이제 자비 기원도 있고요. 자비관이라고 하죠. 자비 전통적으로는 자비관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비행. 네, 이 하나의 인지적인 것과 행동적인 걸 두게 되면은 어, 자비관 기법과 자비행 기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 기원을 매일 실천하고 이것이 이제 자기 생활 속에서 자비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특히 올 한 해 2023년에 그 우리의 마음 공부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거의 무한 경쟁에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경쟁 속에서 서바이브 합니다. 성공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점점 소수가 됩니다. 그 소수로서 옛날에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은 소위 잉여 인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교에서 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훌륭한 사람 되라, 성공해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바늘구멍처럼 좁은 곳을 통과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공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죠.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지 늘 불안합니다. 이런 삶, 이런 그 행태로 이런 형태의 그 사회 문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비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회에서 자비로운 나의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 자비로운 나는 이 웰빙 인지 등의 이러한 그 지혜로운 나를 양성하는 것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입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조한 것이고 냉정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되는데 올해 특히 이런 점점 그 극으로 치닫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덕목이 자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 올 한 해 그 자비를 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빈 화면이 맨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 빈 화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자비일까요? 자비롭다. 이 자비는 물론
뭐 불교에서 많이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뭐 사랑과 자비가 사실 표현만 다르지 크게 다르겠습니까? 모든 성현들이 강조한 거죠. 또 뭐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우리 인간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여러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 사회에 여러 나들이 사는데 그중에 따뜻한 나, 사랑하는 나, 그런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나를 그 양성하는 건데 물론 이제 불교에서 뭐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모든 종교가 사실은 강조하죠. 그리고 이것이 또 요즘 와서 그 관심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가 이제 극으로 달하면서 더 필요해진 것도 있지만 심리치료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심리치료에서 전통적인 수행법인 마음챙김이 수행법으로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자비가 네, 수행법으로 이제 있다가 이것이 이제 치료법으로 들어오게 됐죠. 상담 기법으로. 특히 자비 중에서도 자기를 위한 자기자비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심리치료 상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이 자비 수행이 발달한 그 동양에서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서양으로 수출이 돼서 서양 사람들이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이제 뭐 MBSR, 뭐 MBCT 뭐 이런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다시 역수입돼 있고 또 자비의 경우에도 뭐 그 길버트 박사의 CFT라든지 길버트 박사죠. 영국의 아니면 뭐 MSC라든지 이거는 이제 미국의 거머 그리고 네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달한데 이거 말고도 뭐 그 티벳 불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러한 또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CCT도 있고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베이스드 컴패션 트레이닝인가요? MBCT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컴패션 컬티베이션 트레이닝인가요? CCT도 있고 또 코그니티브 베이스드 CB 컴패션 트레이닝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정확한 거 제가 또 좀 까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자비의 바탕을 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동양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어쨌든 저는 좀 MMPT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그 동양에서도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좀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양으로 가면서 조금 좀 개념의 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사무량심 이게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무량심 그래가지고 그 자비, 희, 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 가지 자비 이것을 이제 따온 게 자비인데요. 그래서 이 자는 이제 그 빨리어로는 메타라고 해요. 메타. 비는 까루나라고 하죠. 이것이 뭐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메타가 아니라 마이트라 이렇게 씁니다. 좀 그 산스크리트하고 조금 빨리하고 조금 서로 사투리처럼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까루나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도 이제 까루나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어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메타 까루나 이제 영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이트라 뭐 이런 건 좀 더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우정 그런 게. 그래서 메타는 어떤 좀 사랑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웰빙을 바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웰빙을 주고자 하는 어떤 그 동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비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어디다 쓸까요? 기본적으로 동기예요. 욕구. 내가 뭔가 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까루나의 경우에는 상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고자 하는 그 고통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동기,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기본적으로는 동기예요. 생각이 아니라. 물론 심상법을 쓰죠. 생각, 심상법을 사용하는 자비 기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의 그 출발은 그 동기입니다. 그걸 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비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초기 불교에서는 이 메타가 좀 많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보면 메타 수타가 있어요. 메타 수타. 자비경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근데 좀 후기로 오면서 특히 이제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이 까루나가 강조가 많이 돼요. 대승불교 오면서. 물론 초기 불교에도 있습니다만 그 불교가 좀 뒤로 발전하면서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이 까루나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뭐 대비심, 큰 비심, 그 보살이라고 하게 되면 큰 비심, 대비심 뭐 이런 게 강조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뭐 관세음 보살이다 뭐 이런 보살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또 많이 사랑받는 보살이 그 관세음 보살이죠. 그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수천안. 10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뭐 상징적인 거죠. 무수히 많은 눈으로 이 중생들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또 무수히 많은 손으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의 그 고통을 제거해 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그것이 나오는데 근데 원래는 꼭 그러한 신적인 존재의 관세음보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 사실은 보살 운동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아 모든 사람이 부처구나 그 깨달았다고 해도 안 된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거를 보살행을 통해서 실천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보리심과 자비심을 그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보리라고 한다면 어떤 깨달음이란 뜻이죠. 그 보리심과 자비심을 함께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보살의 어떤 비심, 뭐 이거 강조되다 보니까 이 까루나가 강조됐는데 이 까루나는 말이죠. 메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먼저 전제가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메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까루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까루나를 일부에서는 연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까루나다. 까루나니까 비다. 자가 빠진 거야. 까루나에는 자가 없잖아. 자는 맺다고. 까루나는 비잖아. 그러니까 까루나. 이거는 연민이라고 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까루나에는 맺다가 들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봐도 그래요. 제가 다른 데다가 써놨는데 불교 경전을 봐더라도 이 까루나는 메타 수행 후에 하게 돼 있어요.
또 메타 수행력이 없으면 까루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까루나를 하려고 할 때 오버웰름, 압도당해요. 그 상대의 고통에 내가 압도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까루나라고 할 때는 메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수행 방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이 초기 불교의 그 수행법을 이제 망라해 놓은 건데요. 비수두이마가 뭐 청정도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그 청정도론에도 잘 써 있습니다. 그 수행법에서 메타를 닦은 후에 까루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꼭 이제 서양으로 가면서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걸 번역할 때 메타는 러빙 카인드니스다. 러빙 카인드니스다. 이걸 이제 조어를 했죠. 없는 미국에 없던 말이에요. 영어에 없던 말인데 러빙 이 러브라고 하기에는 러브가 너무 이게 일상생활에 닳고 다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 메타의 의미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러빙 카인드니스라고 조어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 까루나를 번역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컴패션이라고 했어요. 컴패션. 이렇게 컴패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있는 말이잖아요. 영어에 있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헷갈려.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는 이 까루나만 들어있지 않고 또 메타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까루나가 오면서 이 동아시아, 이 중국, 뭐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도 좀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합니다만 이 여기서는 자비라는 말로 통일이 됐어요. 자비라는 말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자와 비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비를 얘기할 때는 이미 자비라는 말로 쓰게 돼요. 자비라는 말.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자비라고 하지 또 자심 따로 비심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메타와 까루나를 나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실제로 이 까루나에서 나온 컴패션 이 여기 보면 이 다 컴패션, 포커스 테라피, 마인드풀니스, 셀프 컴패션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게 되면 이 컴패션이라고 하지만 컴패션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컴패션만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러빙 카인드에서 들어있어. 실제로 이 수행법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러빙 카인드니스가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용어상으로는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오지. 근데 컴패션이라고 할 때는 이 비라고 까루나라고 할 때는 메타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자비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비라는 말로만 쓰지 않고 자비라는 말을 함께 쓰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서양에는 안 돼 있어 갖고 저는 오히려 동양 사람으로서 서양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한다. 너희 컴패션이라는 말 쓰지 말고 앞으로는 자비 너희들도 자비라는 말을 써라. 그래서 이 러빙 카인드니스하고 컴패션하고 합해서 러빙 컴패션이라는 말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러빙 컴패션이라는 말을 써라. 동양처럼 이 동아시아에서 자비라는 말을 쓰듯이 너희 서양에서도 러빙 컴패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하는 거죠. 이게 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또 연구한답시고 또 러빙 카인드니스 또 컴패션 또 따로 연구하겠다고 말이죠. 개념상으로는 분리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한대. 그래가지고 뭐 어떤 연구를 보면은 러빙 카인드니스 효과만 본다고 이게 이 자수행, 이
러빙 카인드니스 수행에 약간 청정도론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러빙 카인드니스 문구 안에 상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수행에도 실제로는 까루나가 들어 있어요. 상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라는. 또 까루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슨 연구한답시고 러빙 카인드니스 효과만 보겠어. 그래서 일부러 따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 빼고 뭐 이 러빙 카인드니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문장은 다 빼고 이렇게 들려주고 이쪽은 또 그 러빙 카인드니스에 해당하는 문장은 쏙쏙쏙 빼고 요 고통에 대한 문장만 집어넣고 이게 참 연구를 위한 연구죠.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자와 미가 구분되지만 어떻게 내가 사랑의 마음, 자신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비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저 사람의 행복하게만 만들어줄 거야. 저 사람이 불행하면 그 불행 안 없애줄 거야? 불행 없어지는 게 내 행복 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메타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까루나의 마음이 포함된 거죠. 또 내가 까루나의 마음이 있는데 까루나의 마음만 있고 요 그 메타의 마음은 제거하고 까루나의 마음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고통 속에서만 벗어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동아시아가 문화적으로 수행적으로 한 단계 높은 단계예요. 왜? 자비라는 용어를 갖고 있거든. 자비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수행이나 문화가 앞선 그런 그 지역입니다. 이 동아시아가. 근데 거꾸로 이제 이게 메타, 까루나, 러빙 카인드니스, 컴패션 따로 미국 건너갔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이거를 다시 또 잘 쓰던 자비라는 말을 또 쪼개가지고 자애, 연민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 얘들아 이 러빙 카인드니스와 까루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있어서는 나눌 수가 없다. 러빙 카인드니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까루나가 따라오고 컴패션이 따라오고 컴패션 하면 당연히 러빙 카인드니스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동아시아의 학자고 동아시아의 수행자라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특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러빙 카인드니스는 애당초 새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까르보나라 한답시고 이제 컴패션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니까 원래 있던 말을 이게 영어를 쓰는 보통 사람들 영어를 쓰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컴패션이라는 할 때 자비라는 느낌이 오겠어요? 뭐 공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패션, 이 까루나, 불교의 자비가 이 심리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70년대, 80년대에 컴패션 퍼티그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이 상담사, 또 간호사, 뭐 이렇게 남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현상을 이제 지칭해서 컴패션 퍼티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컴패션에는 퍼티그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제 그 싱어라고 하는 타냐 싱어라고 하는 독일 학자예요. 여성인데 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인가요? 여기서 굉장히 거대한 그 액수를 그 펀드를 받아서 이 수행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자비를 연구해 보니까 이 자비심에는 퍼티그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그 리카르 마띠우라고 하는 프랑스 스님이 있어요. 이분은 프랑스의 과학자였는데 그 티베트 스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그 싱어가 이렇게 그 MRI 같은 걸로 이제 측정하고 그랬는데 그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그 연민의 마음만 가져봐라, 불쌍하다는 마음만 가져봐라, 이렇게 동정해봐라, 그 컴패션만 가져봐라, 뭐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이 스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싱어가 그러면 당신이 평소에 하는 자비수행을 해봐라. 당신이 하는 자비수행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뇌파가 달라요. 마음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 아이들한테 그 적극적으로 그 자비의 기원을 보내는 그런 걸 했더니 이 스님한테 그 고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경우에는 퍼티그가 없다. 그래서 이 싱어는 이 용어는 엠퍼시 디스트레스 퍼티그다. 이렇게 불러야 맞다. 라고 하지만 이미 용어가 굳어버렸어. 이 용어가 70년대 80년대에 컴패션 퍼티그라는 말이 용어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바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 명상 그런 그 엑스포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요 줌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됐는데 이 타냐 싱어가 그 우리나라 그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논문에도 이런 얘기가 써 있고 이분이 이제 그때 그 강연을 하면서도 유감을 표시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엠퍼시 디스트레스 퍼티그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컴패션 퍼티그란 말이 나와가지고 좀 유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요 자비 요 까루나를 컴패션이라 번역하는 바람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컴패션 용어란 게 습합이 돼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서양의 수행자 학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컴패션이라는 말보다 러빙 컴패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동아시아의 자비처럼. 그래서 자와 비는 나눌 수가 없다. 이거는 함께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비 이 부분을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기 자비는 자기 연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정말 그 국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용어예요. 영어에서 이제 셀프 피디죠. 셀프 피디. wallow in self pity. 자기 연민에 빠지다.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 좋은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좋은 개념에 갖다 쓰니까 이건 참 국어를 혼란시키고 있는 지금 과도기겠죠. 과도기라 쓰긴 하겠습니다만 혼란을 좀 가져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용어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용어보다는 좀 개념 얘기를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간단한 개념 얘기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새로 쓸까요? 음. 자비. 자비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비 그러면 이제 사랑이 떠오르죠. 자비. 근데 이제 자비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 연결.
자비라고 할 때는 동기라고 말씀드렸죠. 뭔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거고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자비심, 또 자비행으로 할 때는 실제 도와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강한 그 동기, 욕구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는 자가 있어요.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주는 자. 자비를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 이게 연결이 돼야 이 자비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비를 얘기할 때는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요즘은 좀 이상한 어머니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머니라고 할 때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자식이 깜빵을 가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많이 비유하죠, 자비를. 그러면 자비 수행은 뭐냐? 자비 수행. 이 자비를 지금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한다 그럴 때 이 긍정심리 수행에 속하는 이 긍정심리 수행은 뭐죠? 우리 욕구 생각을 쓰는 거예요. 내 건강한 욕구, 자비의 욕구를 자꾸 쓰는 거죠. 이걸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머니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죠? 그 어머니와 주는 자가 어머니죠. 받는 자가 자식이죠. 이 연결 통로는 너무도 강해. 태어날 때부터 생긴 그 통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통로예요. 그 통로는. 통로가 없으면 자비가 흐를 수가 없어요. 자비라고 하는 에너지가, 자비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할지언정 통로가 없으면, 연결 통로가 없으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핵심은 연결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됐다고 느낄 때 자비가 흘러요.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 베풀 수 있을까요? 자비심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 범위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예를 들면 나랑 고향도 같아, 같은 동향이야, 출신 학교가 같아. 그 왜 따집니까? 뭔가 내가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된다 그럴 때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러잖아. 힘들 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비 수행은 이 연결감을 늘리는 거예요. 내 자식만, 내 자식하고만 요 파이프가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게 파이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게 어느 만큼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수행할 때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 자비심을 보냅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한테도 하늘의 날짐승, 물의 물고기 등등. 그 불교에 보면은 뭐죠 운판 때리는 거는 또 뭐 그게 구름개 해서 뭐 하늘에 사는 뭐 생명들 뭐
뭐죠? 이 풍경 거기 저 물고기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거는 또 저기 저 물속에 사는 생명들, 뭐 아무튼 모든 생명들을 향한 자비를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그렇게 거창하니까 일반인들은 자비 수행을 하지 않고, 불교도인데도 자비 수행을 안 하고 그냥 관세음보살한테 복만 달라고 그러는 분들도 꽤 있죠.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대승불교라고 한다면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는, 너무 이 불교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단계를 밟지 않고 너무 큰 거를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 연결 통로를 넓혀 나가는 그런 훈련이 자비수행이죠. 근데 그 연결감은 아무래도 자식, 또 가족, 이런 사람한테 연결이 잘 되죠. 그 자식이라고 연결이 항상 잘 됩니까? 어떤 때는 막 속 뒤집어지지 않아요? 아, 자식 놈이 무슨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 있다. 막 속 뒤집어지잖아. 응? 아, 남편 그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했는데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면은 속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연결이 막히는 거지. 연결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자비 수용한다는 건 뭐냐? 내가 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비는 기본적으로는 동기지만, 동기인데 이 동기가 인지와 얼마나 긴밀합니까?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잘 몰랐는데 뭐 자네도 XX 대학교를 나왔어? 그럼 괜히 좀 도와주려고 하게 되는. 자네도 XX, 뭐 자네도 경상도 출신이야? 아, 자네도 전라도 출신이야? 조금 더 마음을 써주려고 하고. 인지죠, 인지. 이 동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연결된단 말이에요. 생판 모르던 사람도 내 핏줄이라고 알면 그때부터 막 부둥켜 알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우리 한때 왜 그 이상가족 상봉하는 그런 게 TV에 방영된 적이 있죠.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때 KBS에서. 누가 그 사람 모르시나요? 그때 그 노래가 아주 유행했는데. 생판 모르다가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이름 뭐고? 여기에 점이 있고 맞네. 뭐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모르던 사람들이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잖아요. 생판 모르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네가 잃어버렸던 그 오빠야? 내 여동생이야? 그 순간 막 부둥켜고 막 울잖아요. 그 인지. 그 인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 자비심이라고 해서는 동기예요. 자비심은 동기입니다. 근데 그 인지랑 굉장히 긴밀해요. 인지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 나와 같다. 어떤 그 동질감 같은 거. 그걸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은 좀 치사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인간적이긴 한데 도와주는 건 좋은데 뭐 배타적으로 이 지역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만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고, 그러나 그래도 뭐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더 도와준다. 다른 사람 배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도울 마음을 열려고 한다. 그건 좋죠. 근데 그 배타적으로 너와 이제 대비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곤란하겠습니다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질감이 그냥 뭐 학연 지연이 아니라, 그래서 자비 수행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이런 수행을 해요. 저 사람도 나처럼, 그 사람도 나처럼.
이런 것도 합니다. 사랑을 바라지. 저 사람도 나처럼 죽기 싫어하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아. 저 사람도 나처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스러운 건 피하고 싶어 해. 저 사람도 나처럼 편안한 걸 좋아해. 이렇게 자꾸 이 생각을 넓혀가다 보면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질감, 여기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연결해서 이해심이에요. 이해심. 이 연결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그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내가 바르게 알아야 돼. 아, 저 사람도. 또 내 자식만이 아니라 저 자식도 함께 잘 돼야 우리가 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구나. 나만 잘 살아가지고는 이 사회가 잘 살 수가 없구나.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그 지혜가 열려야죠. 이해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막 큰 소리로 뭐 떠들면서 핸드폰을 받는다든지 그건 에티켓이 없는 행동이죠.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 저분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구나. 귀가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어쩌면 나도 나이 먹고 귀가 나빠지면 목소리가 커질지도 몰라요. 내가 잘 안 들리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나도 나이 먹고 그러면 잘 안 들려서 목소리 커질지도 몰라. 저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큰 소리로 전화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요. 화가 안 납니다. 아니면 화가 나더라도 좀 덜 나겠죠. 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한다는 것이 또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자비 수행을 할 때 이 인지적인 수행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감사, 이 MMPT에서는 감사자비 함께 수행하잖아요. 이 함께 가야 돼요. 이것도 또 다 인지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내분 혹은 남편분 감사한가요? 감사. 감사하다 말다 그러죠. 어떤 땐 참 감사하고 어떤 땐 참 밉고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 정보처리 용량이 작잖아. 우리 정보처리 용량이 작다는 거를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났지만 내 속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내가 아직도 있어. 지금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돼서 내가 지금 그 정서에 지금 매몰돼 있구나.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이 자비 수행은 평소에 자꾸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자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다 보니 이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시간이 벌써 55분이네. 원래 오늘은 제가 요 자비 그 수행도 함께 할 자비 기원
자비기원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잊지 말고 오세요. 제가 자비기원을 함께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는 따로 테이블 만들어서 올려놓을까 생각합니다. 자주 들으실 수 있게. 그래서 자비기원을 자꾸 하시다 보면 네, 그 자비행도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비기원의 문장을 자꾸 듣고 말하고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거기에 요즘은 네, 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평, 행성 이게 또 너무 빨리 나왔네. 건평, 행, 성 그리고 제가 요즘은 조금 더 길게 할 때는 감유. 건평, 행성, 감유 이게 좀 사투리인데 가나요? 가요? 건평, 행성, 건강, 평화, 행복의 행성 그 행성 아시죠? 건평, 행성. 건평행성 가요? 그런 뜻이지. 건평행성 감유? 건평행성 감유 가고 말고요. 건평행성 감유 가고 말고요. 이 감사. 유는 뭐죠? 아시죠? 유머. 이거 함께 돼야 돼요. 여기 좀 자비 그러면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안 돼. 사람 숨 막혀. 유머 저는 유머가 자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유머가 없으면 너무 숨 막혀. 자꾸 연습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건평행성 감유, 건평행성 감유, 건평행성 가요, 건평행성 가지요. 예, 이런 그 우리 그 자비 기원을 좀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마무리 좀 하자면 자비는 강력한 동기다. 상대방의 그 웰빙, 행복, 건강 이런 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힘들 때 그거를 고통을 제거해 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비는 상대가 편안한 고통이 있을 때나 고통이 없을 때나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상대에 중요한 게 이게 자비라고 할 때는 자기 자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 자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기 자비가 좀 낯설어요. 근데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린 청정도론 같은 그 초기 불교 수행에서는 자비를 행할 때 먼저 자기를 향해서 해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 갑니다. 타인으로 갈 때는 이제 나한테 가까운 사람부터 잘 모르는 사람, 나중에는 조금 나하고 좀 척진 사람까지 모든 생명까지 연결시켜 가는 거죠. 동심원의 파문이 넓어져 가듯이요. 그래서 이 자기자비, 이 요즘 자기자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모질어. 내가 나에게 무자비해. 예. 내가 나가 나에게 무자비해. 아주 무자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를 몰아붙이지 않으면 이놈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 그 냉엄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겠어? 그래도 이만하니까 지금 너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늘 그 지옥에서 온 보스처럼 자신을 채찍질하는 나가 있어요. 마음 사회에 보스 나가 있어. 지옥에서 온 듯한 보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를 사랑하기가 힘들어. 아니 뜻은 좋지. 예를 들어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 일을 할 때 잘못한 거 없나? 다른 사람한테 뭐 모진 말한 거 없나? 다른 사람한테 실수한 말 없나? 뭐 좋죠. 근데
그래, 너 이것도 잘못했고, 너 이것도 너 실수했고, 너 이것도 잘못했고, 그 자기 비난만 하네. 뜻은 좋아. 뜻은 좋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 비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혐오로 가게 되죠. 출발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수치심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CFT, 길버트 박사가 주로 하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심리치료 기법이죠. 자비중심 치료, CFT. 그래서 이 자기자비의 경우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나죠. 그러니까 이 자비 수행에도 마음사의 이론이 기본이에요. 마음사의 이론이. 네. 마음사의 이론이 기본이에요. 내 안에 여러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비를 받아야 하는 나가 있어요. 어디선가 울고 있는 나가 있어. 어쩌면 어떤 나는 복수 역할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얘네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언젠가 마음사의 무대로 튀쳐 올라와서 복수를 할 나가 있는 거죠. 평소에 나를 향해서 자기 자비를 해야 돼요. 나와 연결감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감사해요. 이 자기 감사, 타인 감사하기 전에 타인 감사 전에 자기 감사합니까? 이 자기 감사부터 돼야 돼요. 자기 감사. 그게 자기 자비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기본은 뭐라고요? 연결. 이 자비심이 되려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려면 이 동기와의 인지를 통해서 이 지혜 돼야 됩니다. 오늘 시간상 또 못 다룹니다만 어떤 게 자비로운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기만 한 것이 자비롭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모진 것이 그 사람한테 자비로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다루기 힘듭니다만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롭지 않으면 진정 자비롭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비에 있어서 그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해와 감사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연결 통로가 돼야 돼요. 나와의 연결 통로 있습니까? 나와의 연결, 또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 이 연결이 없으면 자비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좀 하려고 하던 의도에서 뭐다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그 자비를 좀 앞부분 다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올 한 해에 이 자비를 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시간에 2023년 첫 번째 토요 마음 공부 시간에 이 마음 공부, 마음 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립돼야 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의 염원, 발원이 돼서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이런 마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모두 이 힘든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시대에 또 이제 AI가 굉장히 그 막강하게 우리 사회를 이제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될 텐데 이런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자비심, 우리 마음에 있는 자비의 씨앗, 자비의 종자를 키워야겠구나. 자비로운 나를, 따뜻한 나를 키워야겠구나. 또 올해 한 해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수행에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 기원의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그 안내하는 그 자비 기원은 다음 시간으로 미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분 마무리 명상하고 닫으려고 합니다. 오늘 1분 명상하고 보통 끝나면 제가 이제 채팅창에 소감이나 코멘트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가능하다면 그런 소감은 유튜브에 달면 어떨까? 이건 과도한 욕심인가? 네, 그래요. 그냥 채팅방에만 남기세요. 너무 또 유튜브가 또 여러분 댓글 많이 달려갖고 제 유튜브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해? 이거 곤란해. 그래, 너무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면 또 사람들이 댓글 많이 달리면 그 노출이 많이 된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면 내가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요. 유튜브 달지 말고 여기다 이제 채팅창에 다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채팅창에 좀 쓰시고, 네, 1분 마무리 명상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써주실 분은 써주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을 못 가졌군요. 네. 네, 영상 하나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하나 영상을 만들도록 잘 되면 다음 시간에 잘 되면 그거를 이제 따로 떼서 네, 올리겠습니다. 따로. 박 선생님 또 잘 요약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니엘님, 뭐 발표, 하여튼 다음 주에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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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유튜브에 달지 마세요. 아니, 아니.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 네, 까누나메도 함께 포함됩니다. 네, 뭐 지나가는 감기, 뭐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몇 개한테 조금 자극도 주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빛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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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님 고맙습니다. 네. 가끔 지나가는 감기도 이렇게 몇몇 개를 또 좀, 네, 자극을 좀 줘야 돼요, 얘도.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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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수행 열심히 하시고, 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닫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